여러분은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의 거리를 걷는 상상요. 젊은 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울던 그 친구들과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나 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문득 카톡 단체방에 이런 말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우리도 한 번쯤 가야 하지 않겠어? 개 돈 모아서 베트남이나 다낭이라도. 그 말 한 줄에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두근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간지러운 듯 설레고 오래된 추억이 마음속에서 기지개를 켜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20년 된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라니요. 그건 단순한 놀이나 휴식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연결하는 따뜻한 사건이 될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는 일정표를 만들고 누구는 숙소를 찾고 다들 무슨 이유에서인지 들뜬 듯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여행에서 돌아온 우리는 그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서운함이 각자의 가슴에 남겨진 것처럼 말이죠. 친구와의 여행, 왜 위험할까요? 처음에는 그저 설렘이었습니다. 우리끼리면 얼마나 재밌겠어. 이 나이에 여행이라니 진짜 인생이지. 그렇게 우리는 공항에서 셀카를 찍고 도착하자마자 맛집 리스트를 꺼내들었고 햇살 좋은 오후엔 와인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쩐지 시간이 갈수록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화를 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었고 서로의 눈치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행이라는 시간은 일상을 벗어난 비일상이기에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되기도 하더군요.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성격, 조금은 까칠한 말투, 혹은 지나친 배려 부족, 그 모든 것이 여행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차이가 그동안 친하다고 믿었던 우정의 뿌리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참았습니다. 여행이니까 이해해야지. 피곤해서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그 이해가 누적될수록 속마음엔 조용한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웃음과 짧은 인사. 잘 들어가. 응, 연락할게. 그 말을 끝으로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의 20년 우정은 침묵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은 기억이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여행 갔다가 완전 실망했지.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정의해버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정을 무너뜨리는 5가지 여행 속 진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감정의 균형 위에 있다는 것.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 처음엔 행복했지만 왜 그 끝에는 조용한 거리감만이 남았을까요? 그 안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5가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실. 생활 루틴이 너무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밤 2시에야 겨우 잠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리듬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의 방에서 며칠을 함께 지낸다는 건 의외로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괜찮아라고 웃으며 넘기지만 서로의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점점 피로로 쌓이고 그 피로는 말이 아닌 눈빛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아,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요? 에어컨 좀 꺼도 괜찮을까요? 이제 씻으셔야 저도 준비를 해야 해서요. 그 말 뒤에 숨은 감정들.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감지하고도 애써 모른 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진실. 돈에 대한 감각 차이. 같은 여행비를 냈다고 해서
같은 감각으로 여행을 소비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엔 좀 비싼 데 가도 되잖아. 한 번뿐인 여행인데. 저는 그냥 저렴한 데가 더 편해서요. 어떤 분은 레스토랑에 아낌없이 쓰고 어떤 분은 그 돈으로 손주 선물을 생각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지갑이 열리는 방식도 달라지겠지요.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우린 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조용한 선을 그어버립니다. 여행에서 돈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울 같습니다. 세 번째 진실. 항상 하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여행 전에 누가 뭘 맡을지 정합니다. 난 항공권 할게. 난 숙소 알아볼게. 나는 못 따라갈게. 말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막상 여행이 시작되면 한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한 사람은 계속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레 드는 생각. 나는 왜 늘 이 역할일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묵직한 감정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무책임한 회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작은 책임의 불균형은 조용히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진실. 말 한마디가 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그 옷 입으니까 나이 더 들어 보여요. 진짜 왜 이렇게 느려요? 장난처럼 던진 말. 그 말이 평소라면 그냥 웃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행 중엔 다릅니다.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에서는 그 한마디가 그대로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감정이 훨씬 섬세해지고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아도 기분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말은 지나가도 그 기억은 남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 여행은 기억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그 친구 여행 한번 가봤는데 정말 실망이었어. 여행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함께해온 친구를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한 번의 여행이 그 사람에 대한 오래된 인상까지 완전히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땐 좀 달랐어. 내가 너무 기대했나 봐.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될 때면 우정의 기반이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런 작은 진실들이 하나씩 마음속에 고여 있다가 결국 말이 아닌 거리감으로 드러난다는 걸 이 여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감은 다툼처럼 뜨겁지 않아서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아직 따뜻한 마음이 있지만 더 이상 그 마음을 건넬 수 없게 되는 이상한 지점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득 우정이란 게 함께 있는 시간보다 어떻게 함께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여행이라는 실험실 안에서 우정이 시험되는 진짜 이유들, 즉 그 갈등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행 속 갈등의 본질을 깊이 있게 파헤치는 분석 중심. 여행을 다녀온 후에야 비로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순간엔 잘 몰랐는데 돌아와서 가방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한 어느 날 문득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하고 복잡해질 때가 있죠. 내가 뭘 그렇게 서운했던 거지? 왜 그 말이 자꾸 생각나지? 그 친구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여행, 사실은 작은 갈등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큰 다툼도 아니었고 소리치는 장면도 없었지만 묵묵히 남겨진 감정의 찌꺼기들이 말없이 마음에 쌓여 있었던 거죠. 갈등의 시작은 언제나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여행을 함께 떠날 만큼 가까운 사이라면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내가 피곤한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 고맙다는 말은 없어도 느껴주길 원하죠. 하지만 그 기대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알겠지. 이건 말 안 해도 알아야지. 그 무언의 기대는 상대방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침묵일 뿐입니다. 기대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나만의 생각이고 나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실망은 말보다 먼저 관계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저 친구가 원래 저렇지 뭐.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 이해는 곧 피로로 바뀌고, 피로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말이 아닌 거리가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느끼게 되죠. 아, 우리가 예전 같지 않구나. 여행은 그래서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여행은 일상이 아닙니다. 여행은 감정의 진폭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정, 낯선 공간, 타인의 생활 리듬,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본성과 친구의 민낯. 낯선 환경에선 사소한 말투도 마음을 건드립니다. 좀 빨리 하자. 그런 거 왜 또 챙겨? 이런 말들이 여행 중엔 뼈 있는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잠도 부족하고 그날의 일정도 틀어졌고 그 모든 피로 위에 쌓이는 건 감정입니다. 감정은 언어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말은 금방 잊어도 그 말이 줬던 감정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그 표정이 아직도 선명해. 왜 나는 항상 챙기기만 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돌아온 일상 속에서 자꾸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하게. 그게 바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주는 울림입니다. 본질은 결국 관계의 균형입니다. 여행은 관계의 축소판입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도 그 관계가 균형 위에 있지 않다면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편함이 생깁니다. 누구는 끊임없이 챙기고 누구는 늘 바다만 간다면 그 우정은 조용히 기울어 갑니다. 말로 싸우지 않아도 그건 이미 마음의 거리로 나타납니다. 갈등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들여다보면 갈등은 깊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땐 좀 속상했어. 너도 힘들었겠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있었다면 그 오해는 훨씬 작게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정은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친구니까 더 조심스럽고, 친구니까 더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마음이 다쳐가고 지나간 시간보다 남은 시간들이 멀어지기 시작하죠. 우정은 말없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주 마주 앉아 솔직하게 감정을 나눌 때 지켜집니다. 그 여행에서 제가 가장 기억하는 순간은 즐거운 인생샷도 화려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날 밤 친구들과 조용히 앉아 오늘 어땠어? 그래도 같이 와서 좋았어. 말없이 손을 얹어주던 그 짧은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갈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손 내밀 용기가 있다면 우정은 다시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 후 우정을 회복하는 실제 사례와 전략들. 여러분은 혹시 여행 후에 멀어진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꽤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 친구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죠. 하지만 그날 정말 뜻밖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 내가 좀 미안했어. 혹시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할래? 그 짧은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우정은 먼저 다가오는 용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줘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땐 처음엔 어색하고 머뭇거렸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니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도 좀 서운했었어. 근데 너도 힘들었겠지. 그 말들이 오가면서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감정을 꾹 눌러 쓴 손편지 한 통의 힘. 또 다른 친구와는 몇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너무 소중했기에 그대로 놓을 순 없었죠. 그래서 저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문자도 톡도 아닌 정말 오랜만에 펜을 들고 한자 한자 눌러 쓴 제 감정을 적었습니다. 그땐 네가 아무 뜻 없이 한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박혔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며칠 후 친구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네가 그렇게 느꼈는지도 몰랐어. 다시 만나고 싶다. 그 문장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우리 사이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관계 회복의 열쇠는 감정 표현의 정직함입니다. 우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건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그땐 내가 좀 힘들었어. 네가 그런 줄 몰랐어. 나도 마음이 복잡했어. 이렇게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때 느낀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말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지만 네 입장도 이해해. 이 한마디가 서로를 다시 마주보게 해줍니다.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을 나눈 후 우리 사이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저를 배려했고,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함께 여행을 가지는 게 아니라도 작은 산책이나 커피 한 잔, 짧은 통화 한 번이 우정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꾸 만나야 다시 가까워집니다. 한 번의 오해는 두 번의 진심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볼까? 내 생일엔 내가 밥 살게. 그 작은 약속 하나가 우정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우정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놓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차근차근 표현해 나갈 때 그 우정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멀어진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달라졌어. 우린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우린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었기에 우정은 더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 대신 우정을 지키는 10가지 방법.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여행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같이 자고, 같이 걷고, 같이 웃으며 그 시간을 나눠야만 우정이 더 단단해진다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꼭 여행이 아니어도 우리의 우정은 지켜질 수 있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 대신 일상에서 우정을 오래 지켜내는 10가지 방법.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1. 아무 이유 없이 잘 지내? 한 줄 문자 보내기.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오른다면 그냥 한 줄 보내보세요. 요즘 생각났어. 잘 지내? 그 짧은 한 문장이 어쩌면 그날 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약속 만들기. 매달 셋째 주 목요일 11시. 우리 카페에서 만나자. 이렇게 정해두면 바쁘다는 핑계로 흐려지지 않아요. 그날은 그냥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는 시간.
그 반복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도 다시 가까워집니다. 3. 같은 책 한 권을 같이 읽어보기.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짧게라도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것. 이 문장이 내 생각이 났어. 이 장면에서 예전 우리가 떠오르더라. 이런 대화 하나가 우정을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4. 한 끼 식사는 가능하면 함께하기. 언제 밥 한번 먹자. 그 말 정말 실천해보세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나누는 일이고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감정을 함께 나누는 일이니까요. 말이 없어도 식사라는 작은 일상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줍니다. 5. 생일만큼은 꼭 기억하고 축하해주기. 오늘은 네가 왕이야.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짧은 메시지 하나. 그 정성이 우정의 온도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6. 소소한 취미 하나 함께 즐기기. 같이 드라마 보기, 걷기, 요가, 찜질방, 혹은 온라인 수업 듣기.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만의 루틴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관계의 힘이 됩니다. 익숙함은 결국 따뜻함으로 이어지니까요. 7. 마음이 갈 때 손편지 써보기. 요즘은 다들 톡이나 문자지만 한 번쯤은 펜을 들어보세요. 어색하더라도 그 마음은 글 속에서 조금 더 솔직해지고 종이 위의 진심은 오래 남습니다. 8. 생각나면 그냥 전화하기. 무슨 이유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나간 오해도 그 목소리 하나에 눈 녹듯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9. 예전 추억의 장소, 다시 가보기. 예전에 함께 걷던 길, 많이 웃었던 카페, 하염없이 수다 떨던 분식집. 그곳에 다시 가면 그 시절의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때의 친구로 돌아갈 수 있어요. 10. 말 없어도 그냥 옆에 있어주기. 특별한 말 없이, 큰 이벤트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눈치채주고 힘들 땐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친구 하나면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관계는 늘 뜨겁고 활기차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우정은 조용합니다. 기억처럼 다정하고 공기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가끔 안부를 묻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생 후반,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와 용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법보다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전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어딘가 모르게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나?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꾸만 설득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그저 조용히 놓아주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관계에도 수명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늘 나만 노력해야 하는 관계, 내 말보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 그건 도망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엔 소중했기에 더 조심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구나.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낸 순간부터 내 마음엔 조금씩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때론 혼자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제 나 너무 혼자인 걸까? 하지만 그때 필요한 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는 길,
내 감정을 담담히 적어보는 일기 한 줄.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외로움을 담담히 안을 수 있는 단단한 나로 자라났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곁에 남는가입니다. 이제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이제는 내가 편안해지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마음을 꺼내놓아도 괜찮은 사람,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일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다짐이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을 기억하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모두 상처받는 존재이지만 그만큼 회복할 줄 아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이제는 우정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조용히 지켜주는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멀어진 사람도, 내 곁에 남은 사람도,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나 자신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너그럽게 오늘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